좋아. 음양은 균형, 오해는 좋아. 뭐 다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명리를 하면서 평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좌우를 합니다. 저 음양은 균형이고 오행은 조화라는 얘기를 잠자면서도 해야 돼.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결국은 명리학이라는 건 음양 오행의 조화예요. 결국은 음양 오행이 우리한테 어떻게 내 몸에 분포가 되어 있고 지나가는 해에 나한테 들어오고 또 음양 오행을 우리가 어떤 내 몸에 어떤 음양 오행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일본말로 대꾸박꾸라 그러잖아.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아주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번 내가 이제 얘기했지만 음양이 여러분들 사주의 글자는 8글자라 그랬잖아. 8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8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8글자에 다 글자 한 개마다 음양이 있거든. 음양이.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음이 1개고 양이 7개인 사람도 있고 음이 2개고 양이 6개인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양은 하나인데 음이 6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음만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그치?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마다의 어떤 그런 특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 겉으로 보기엔 우리 다 멀쩡한 사람들이잖아, 지금 보면, 그치? 눈, 코, 입기 다 달리고 뭐 그냥 먹고 자고 행동하고 다 같은 행동을 하는데 삶은 다 틀려, 그죠? 삶은 다 틀린 거야. 그 요소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남자라도 이 남자 저 남자 있듯이 여자도 이 여자 저 여자 있고 다 틀리잖아. 우리가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성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우리가 모양 가지가 다 틀린 거야. 그게 이제 음과 양이라는 놈은 어느 특정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너는 음만 돼 있으니까 음은 어떻다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에 음과 양이라는 놈의 수시로 이렇게 어떤 작용을 하면서 내가 삶을 사는 거거든. 대충 보면 우리가 음과 양 안에 오행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치? 근데 음과 양이라는 놈이 연역되면 오행이 5개가 나타나는 거고 그 오행을 확 응축시켜서 가면 음양이 된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거든. 그럼 음과 양은 같은 의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사람이 다 이제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 꼭 같은 사람인데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인데 쌍둥이 여러분도 사주가 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사주가 다 틀려. 이상하네? 왜 틀리냐는 거야. 쌍둥이가 같은 엄마한테 태어났잖아. 그치? 시가 틀리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이 나오면 원래 이게 이제 보면 2시간 차이가 한 세대를 보니까 대개 보면 2시간 차이 나면 다 나오잖아. 어떤 애들은 하게 몇 시간이 더 나오는 애들도 있다고 도 하도 많아서 요즘엔 세월이 그래서 그냥 안 나오면 나와라 그래서 끄집어내잖아. 그러니까 대개 2시간 안에 이제 그러니까 연월일시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쌍둥이는 연월일시가 같은데 사주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 사주를 볼 때는 그 쌍둥이의 사주는 형하고 여러분들 먼저 나온 녀석이 원래 동생이야.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생긴 아이가 뒤집어 나오기 때문에 나중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 새끼 봐라 이거 뱃속에 있을 때는 내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걔가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을 하는 시점으로 세상의 공기에
으앙 하고 울면서 그 숨을 들이쉬는 그 시점이 우리가 오행이 나한테 들어차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나오면서 너는 형이다는데 원래는 뱃속에 있을 때는 늦게 나온 녀석이 형이야. 근데 뭐 그런 거에 다 따질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사주가 틀려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연월일시가 나오면 그 먼저 나온 아이의 사주에 대해서 다음 나온 아이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사주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시간 개념으로 보는데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2시간 안에 나오면 되는데 이게 끝나가는 시점에 2시간 안에 나오면 시가 틀릴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같이 나온 녀석도 음량이 틀릴 수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오행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글자가 8자니까 우리가 사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주에 내자는 양이고 내자는 음이다. 이렇게 되기 제일 좋은 거야. 그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또 문제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행이라는 거는 말이야. 이게 목화토금수잖아. 그지? 목화토금수라는 어떤 기인데 이 기라는 것이 여러분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게 이제 요소란 말이지. 이걸 우리가 조화를 봐야 된다는데 오행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보면 이 5개라는 글자가 다 구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몇 프로라고 했어? 한 30%밖에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오행을 다 못 갖췄다는 얘기야. 그죠? 이제 여러분들 사주 뽑아보면 아이고 나는 뭐가 부족하네. 나는 뭐가 부족하네 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오행이라는 글자가 부족한 오행을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우리 몸에서 찾으러 다니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나 우리가 때가 되면 내가 무슨 연령이 차면 결혼해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를 남자를 만나고 이제 이런 어떤 순리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보면 아이고 나는 남자라는 게 싫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잖아. 또 어떤 또 사람들은 보면 그래. 아이고 나는 이성은 싫어서 동성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죠? 옛날에는 이게 범죄로 쳤는데 요즘엔 이게 합법적이라고 그러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아주 천태만 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목이라는 글자가 없다 그러면 없는 글자에 대한 내가 일종의 그 어떤 이렇게 찾고자 하는 내가 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저 목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충족의식 같은 게 강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저 목이 없으면 없는 오행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지만 저 기능이 약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저 기능에 대해서 항상 골골하는 수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의 오행을 다 갖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행이라는 것이 보면 이 상호가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삶이에요.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사람들도 보면 삶에 고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물주라는 것이 완벽하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조물주라는 그 조물주와 신은 틀려. 우리가 생각하는 조물주와 신은 틀린 거야.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나를 만들 때 너 목화토금수 중에 목 빠져라 그러고 만든 건 아니라 말이지. 사람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필연적인데 우연이라는 틀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어이 장애자.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냐? 아니 딱 그리고 이 사람아 자네가 빨리 환상을 와서 맨날 수업을 열어야 될 모든 공부는 이 처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처음에 아이고 좀 더 있다가 열심히 듣지 이러면 처음부터 안 들으면
이게 자꾸 어수선해져. 응? 공부도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 이게.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이렇게 하더라도 음양오행이라는 단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음양오행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청간지지라는 단계, 육친이라는 단계는 여러분들이 명리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주로 보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보면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화토금소라는 건데, 내가 만약에 내 사주에 목이 없다. 목이 없으면 이놈들이 다 작용을 하면서도 항상 얘들이 이 목이란 놈에 대해서 없는 거에 대해서 이놈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라는 글자가 있어야지만 화를 생해주거든. 목 때문에 화가 살아나는 거야. 목생화 그래 원리가. 그런데 이 화라는 녀석은 목이 없으니까 자기를 생해주는 글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럼 화가 외로울 거 아니야. 그러면 화가 목을 찾기 위해서 자꾸 내가 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 화가 제대로 해야 될 화생토의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토는 토대로 스트레스 받지. 아니 화라는 놈이 나를 좀 어떻게 좀 챙겨줘야 되는데 이놈은 늘 목이라는 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놈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면 토라는 놈은 또 금을 생겨야 돼. 그런데 금도 불편해는 거야 이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가운데 하나 빠지면 이 녀석이 자기 할 일을 행동을 못하니까 나머지가 부담스러워. 우리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조직이라는 게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바퀴가 돌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어떤 요소대의 사람들이나 요소에 대한 그 어떤 그것이 꼭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보충시키는 그것은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가감 조정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건 없으면 그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늘 사람이 호덕거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 없으면 저거로 갖다 쓰지. 그게 갖다 쓸 수는 있어. 그런데 완벽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명리에서는 우리가 장수의 조건에 제1이 뭐냐면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말이야 장수라는 게 옛날에는 70이 장수의 조건이었어. 60은 환갑이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위안하는 시점이 환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해먹었어. 그치? 그래서 환갑 그럼 어디 가면 나 요번에 좀 환갑 넘었어. 그러면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시점이었단 말이야. 요즘에 나 환갑이라 그러면 너도 맞아. 요즘에 가서 나 환갑 음식 우도 맞는다니까. 내가 요즘 모임 가는 데 있잖아. 내가 막내야. 모임에. 그래 거기 가면 내가 막걸리 잔 돌리고 앉아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하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70 아래가 되면 있잖아. 어디 가서 아마 양로원도 못 갈걸. 양로원 가봐 69이옥으로 들어가면 시켜 저겼으면 또 와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세상이 바뀌었잖아. 세상이. 그런데 옛날에도 덜어보면 80, 90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반칙이지. 그 시점으로 보면 반칙이야 그게.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조건을 갖춰져 있으면 내가 다소 좀 무리해도 서로가 보완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사람 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런 것을 다 갖춰져 있으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어떤 사람들은 뭐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 폐암 걸리고 이래서 빨리 죽습니다. 뭐 이러잖아. 근데 폐암 걸리는 게 담배 많이 피워서 걸리는 게 아니야. 20대도 폐암 걸린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근데 대부분이 담배 많이 피우면 폐암이 걸리는 거야. 대개 걸리면 돌아간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 우리 할머니들은 100세 다 돼도 담배 피우는 분 있어. 그럼 그 양반은 왜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야, 저 인간 저렇게 술 처먹는데도 간으로 안 죽네 하고 이제 따져볼 때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30대, 40대도 간 나빠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이 정작 술을 먹느냐 그러면 먹으면 못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80, 90대도 술 먹고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그냥 귀찮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 인간은 언제 가냐 이렇게 하는 인간들도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응? 그럼 요즘은 장수가 몇 살쯤 되겠어? 요즘에는 90은 넘어야 된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아니 요즘 보면 다 90. 보통 어르신.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면 뭐 이렇게 좀 포태법이라는 데 들어가면 우리가 꼭 90이 넘어야 장수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게 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이제 부분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렇게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사주에 보면 이 목만 딜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목만 딜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기운이 굉장히 강하잖아. 예를 들어 사람이 내가 사주에 목이 4개고 다른 게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목이라는 기능은 뭐냐 그러면 날뛰는 기능이거든. 이게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의욕적인 기능 막 이런 기능들이야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런 기능이 너무 날뛰면 다른 녀석들이 힘을 쓰겠어? 못 쓰지. 근데 명리는 뭐냐면 다자무자라는 원칙이 있어. 많은 거는 없는 거와 같다. 이런 원칙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잘. 요 목화토금서의 오행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놈이 없다 그러면 화토 금수를 가지고 목의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올해가 이제 개면년 그러잖아. 그죠? 올해가 개면년이면 위에가 수고 밑에가 목이라고 본다면 올해는 목이 충족되니까 목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거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오행이라는 게 다 갖춰줘야 됩니다. 그 오행이라는 것도 빠지면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뭔가 좀 될라 그러면 망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다가 또 어느 시점 가면 또 망가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오행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괄적인 기능이에요. 내가 양만 다 있으면 사람이 음만 있는 사람보다 양만 있는 사람들이 뭔가 활동적이겠지. 음만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소극적이겠지. 이런 어떤 의미가 있지만 오행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글자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양의 이 기능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이제 보면 우리가 저번 주 어디까지 했지? 저번 주 어디까지 했어? 22페이지. 21페이지. 6번까지 했지? 5번까지. 5번까지 했어? 6번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끝내긴 했어요. 그런 건 한 거잖아. 예. 늦게 와도 근데 그런 건 한다. 늦게 끝난 시작은 몰라요. 시작은 모르고 끝이나요. 잘나서 좀. 자, 그래 우리가 이제 보면 오행론이라는 것이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읽어보자. 복습하는 의미로 오행이란 음령이 발전하고 생수하는 모습이다. 그랬어.
그러므로 우주의 변화하는 현상은 사실상 음양운동이라는 거야. 우리가 우주가 변한다, 뭐 한다는 이 어떤 모든 것이 음양운동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행운동이라는 거죠. 또 추상적, 요약해서 보면 음양운동인 것이다. 오행운동이 또 음양운동이고 음양운동이 오행운동이다 이 말이야. 응?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음양오행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음양론은 오행론의 기간이라는 거야. 자, 요 기간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이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음양이야, 음양. 어? 음양이야. 그러면 이 나무라는 것은 하나의 물체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간이라 그러거든. 어? 터와 줄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어떤 본체가 된다는 거야. 응? 이 본체에서 오행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부분에 이 본체를 이루는 요소가 오행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오행이 모여 있으면 음양이 되는 거고 음양을 좀 이렇게 나눠보면 오행이 된다는 이론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음양과 오행은 같이 간다는 거지. 음양은 사실은 음양론은 오행론의 기간이고 오행론은 음양론의 지엽이라는 거예요. 지엽이 뭐야? 가지와 나무 이파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성 요소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음양 안에 모든 오행은 포함되어 있는 요소고 그 음양이 다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 음양이라는 거야. 그런즉 상수원리의 연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음양과 오행의 기본을 연구함으로써 모든 사물과 변화의 진상을 탐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행론이라고 한다.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보면 음양오행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도 맹목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도 그냥 멍하게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다 못해 저 사탕이라도 좀 생기게 해주소 하고 빌어야지만 사탕이 생겨요. 응?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리 잘하려면 뭐 좋은 책, 좋은 선생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 내가 뭔가를 마음에 이 물상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저 내일 모레 장가하게 해주세요. 그 여자 마음에 드는데 저 여자한테 마음에 들게 나를 한 번 더 쳐다보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그 여자가 쳐다봐. 이건 내가 저 한 70년 세상 살면서 느끼는 내가 경험담이야.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기도하면 있잖아. 그냥 기분만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목표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세상을 살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책을 보고 하다 보면 좀 더 깊이가 있는 어떤 부분까지 닿게 돼. 아, 오행이 이런 거구나. 우리 신랑이 그래서 이런 면이 있구나. 우리 신랑이 이래서 이런 기질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했구나. 이건 안 되니까. 가정의 화평이 온다는다. 그러면 이제 보기 싫다고 내쫓았던 남편이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아이고 저 인간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명리 공부하는 거야. 내가 꼭 남 봐주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생활 방편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가장 먼저 뭐가 눈에 띄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 어떤 폭이 넓어진다. 이 명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부끄러워해 본 적 있는 사람? 아마 있는데 손 안 들고 있고. 여기서 손을 번쩍 들고 그것도 조금 모질한 사람이 있고.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타이밍을 놓쳤어. 니는 맨날 부끄러워해. 내가 볼 때.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사실은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기질이 있나.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일단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쁜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어째서 이런 기질이 있어서 내가 어땠다 하는 것을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주춤거리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저 새끼 저건 되게 미워. 응?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 어디 가면 괜히 좋아 보는 사람 있고 괜히 미워 보이는 사람 있잖아.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죠. 또 그런 말을 또 해. 여러분들 또 대화할 때 가장 어리석은 대화가 뭔지 아시죠 혹시? 대화할 때 가장 어리석은 대화가 뭐야? 너만큼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얘기야. 가장 어리석은 얘기. 너 내가 다 알고 있으면 너에 대해서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 그렇잖아. 나도 나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형이 그러잖아. 네 자신을 알라고. 그 양반 내보니까 명리 공부 안 부릴 거야. 아니 진짜라니까. 네, 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음양이 이렇고 목화토금수가 이렇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나한테 이런 기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 근데 이거 공부한다고 금방 아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다다다다다 이게 정말 이런 기능이었지 이러면 주춤주춤 하잖아. 그지? 그게 우리가 사람이 공부한다는 거야. 그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굉장히 첫 번째는 굉장히 내 삶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한자로 부끄럽다는 걸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고요. 요렇게 씁니다. 이게 대표적인 부끄럽다는 글자야. 또 다른 글자도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남한테 들킨 거를 치라 그래. 저건 부끄러울 치 그래요. 저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던 거를 남이 너 임마 이랬다고 얘기를 해준 걸 듣는 거를 저게 들을 부끄러울 치자라고 한단 말이야. 이건 뭡니까 이거? 내 마음이 귀신이 된 거야. 내 마음도 모르고 그냥 귀신처럼 떠들다가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게. 그냥 한자로 써놓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한자라는 게 다 여러분들 뜻이 있어요. 왜 이런 글자가 나왔냐는 게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나 술 취했다 그럴 때 진짜 알죠? 그걸 이렇게 씁니다. 이게 술주자고 귀신 기자에 이게 술 먹으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 된다는 거라는 거야 저게. 이게 추하다 이런 뜻이야. 자, 이게 어떤 글자가 맞냐면 이 글자예요. 요거는 뭐냐면 술 취했다는 치자고 요거는 뭡니까? 추할 추자야. 이게 다 술이 들어가 있거든. 이게 술 먹고 끝났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글자의 언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면 그래서 이 명리 공부한 사람 중에서 이혼했다가 다시 만난 사람들 많아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 그래요. 공부 끝나고 와서 이제 한 10개월쯤 지나가면 찾아옵니다. 내가 그 사람이 혼자 사는지 뭔지 내가 모르잖아.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그래. 그래가지고 다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건 그래 빨리 눈 뜬 거야 그 사람은. 빨리 눈 뜬 거야. 요즘에 이제 우리 이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이게 고급반 공부하거든. 목요일날. 그 친구들은 지금 한 30년 넘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다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목요일날 공부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공부할 때 내가 제일 재밌어. 왜 재밌겠어? 소통 교감. 소통 교합? 비지 말어. 소통 교합 안 해도 돼. 비기 싫어서. 내가 나무라는 기분으로, 망고라 그러는 기분으로. 야, 니네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30년 공부했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대들어. 몰라서 그래요 이러잖아. 걔네들은 그런 소리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잘해. 술도 제일 잘 사줘. 응? 뺀수들아. 응? 자 이제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오행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조금의 눈을 떠야지만 남을 봐주는 거야. 내가 눈을 안 뜨면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이건 남 못 봐주는 거야. 내 입술에서 뱉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오행의 개념에서 오자를 붙인 것은 우주 만물은 5가지의 법칙권 내에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우주 만물은 목, 타, 도, 금, 수라는 법칙권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야. 또 행자가 붙은 것은 단일 행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운의 치산이야. 흩어졌다가 모이는 형상을 우리가 이제 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자를 행자를 붙였고, 행은 파자를 하면 두인변이라고 있는 그것이 이걸 우리가 두인변이라고 그러잖아. 사전에 보면 두인변이라고 그러죠. 응? 이게 어디를 자축거리면서 걸어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요 뒤에 붙은 거 이건 역시도 어디를 걸어간다는 촉이야. 그래서 이게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일행 그래. 그지? 어디를. 그래서 우리가 오행이라는 5가지 우주 기능이, 우주 기운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행자는 두 글자의 상을 취한 것이고, 상이라는 건 그 모양새를 취한다는 거야. 행이라는 글자는 평탄하기보다는 일진일대,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을 행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가고 오는 것을 행을 의미한다. 오행운동이란 분합운동이란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운동이라는 거지. 더 뒤에 덥지? 저 선풍기 꺼내봐줘. 흩어졌다 모이는 운동이고, 양의 운동 과정인 목화, 양의 운동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목화 토금수 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미 막 얘기는 했겠지만, 목화 토금수도 양은 목화에 해당된다. 음은 금수에 해당된다. 자, 그럼 토는 뭐냐 말이야. 토는 너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토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중요해요. 토는 우리가 뭐냐면 중기야. 중기. 토는 수렴한다 그래서 중기를 중앙. 그래서 양은 목하고 음은 금수고 토는 가운데를 의미한다 이 말이야. 가운데를. 그래서 사주의 목화 토금수 중에서 사주의 목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발달했다. 금수는 뭐냐면 이게 물질적으로 발달한 사람이지. 그래서 사주에 금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돈 빌리면 갚아야 돼. 안 갚으면 끝까지 따라. 근데 목화가 많은 사람도 돈 빌리면 잘 안 줘도 돼. 아니 뭐 한 달 후에 갚을게. 그래. 아유 지금 안 생겼는데 2달. 그래. 이래요. 근데 금수는 한 달 후에 갚는다는데 안 갚으면 이자 내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목화와 금수는 천지차이 여러분들. 이게 양의 기질이고 음의 기질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제 보면 사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왜 신기하냐 그러면 내가 좀 목화 토금수 뭐 많이 있으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잖아. 그치? 저 글자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모양을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리를 뭐라 하냐면 글자 꼴값하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관상 볼 때 뭐 얼굴이 어떻다, 아이고 꽃가 맞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관상 보고 하는 얘기지만 사람의 얼굴은 나면서 죽을 때까지 천번이 바뀐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 얼굴은 나는 거울 보니까 맨날 그대로던데요. 안 그래. 틀려집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몇 번 바뀌겠어요? 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 얼굴은 1000번 바뀐다 그러면 사람 마음은 몇 번 바뀌겠어요?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1000번이 바뀌는 거야. 그게 틀린 거야. 글자의 목화토금수의 기능은 수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는 나 오늘 이거 해야지, 요거 점심은 요거 먹어야지, 그런데 그 음식점 앞에 가다가 옆에 보니까 좋은 게 있어, 그럼 여기로 가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 그지? 사람은 그렇게 수시로 바뀌는 거야. 그게 오행이란 놈들이 막 이렇게 그냥 요동을 쳤어 그래. 자, 우리가 보면 양의 운동 과정인 목화에서는 분산하고 음의 운동 과정인 금수에서는 종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사주에 목화가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음식가도 돈 잘 써요. 내가 낼게. 이런 금수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음에 낼게. 내가 내일 낼게. 모레 낼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사람 이 마음 기준이라는 거지. 자, 목화토금수의 실체에는 형과 질이 공존한다고 했어. 모양과 그 기질이 공존한다. 따라서 오행의 법칙인 목화토금수는 단순히 물질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상만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형이라는 것은 모양새가 있는 어떤 구고고, 상이라는 것은 모양은 보이지 않으면 않지만 이루어져 있는 어떤 형태로 상이라 그런다 그러면 종합한 모두를 대표하며 상징하는 부호이다. 오행은 형질은 모두 대표하고 있지만 그 주점은 상에다 두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고 뭐 토는 흙이고 뭐 금은 쇠고 수는 물이다 하는 이런 형질에다가 포용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나타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모양새, 그걸 상이라는 거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 목에는 목의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무슨 뭐 전진하고 싶고 발전하고 싶고 이런 기질, 화는 막 분산하고 뭐 하는 이런 기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야. 응? 자, 음양이 기본이면 오행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따라서 오행은 변하다라는 거죠. 오행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요동이 있는 겁니다. 오행이 변하지 않으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변화가 자꾸 생기니까 어떤 때는 내가 저놈이 이뻐도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저놈이 싫어도 보이다가 어떤 때는 추근하게 보이다가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의 변화가 어디서 오냐 그러면 이게 오행의 기질 변화입니다. 작용을 거듭하는 사이에 서로 생하고 극하는 상극이라는 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행은 우리가 말 그대로 보면 목화토금수라는 이 어떤 그 규정돼 있는 것 같지만 규정돼 있지 않는 어떤 기질적인 것이 우리가 서로 융기하고 이렇게 막 융합하고 하면서 어느 것은 생하고 어느 것은 극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행의 변화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목화토금수가 내 사주에 다 있으면 목은 화를 생하고 하는 수를 생하고 하는 토를 생하고 하는 이런 생의 과정도 있지만 목이 토를 극하고 화가 뭐 금을 극하고 하는 극의 가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맨날 생만 하면 되겠어? 맨날 기분 제대로 희희하고 웃을 수는 없잖아. 기분 나쁘면 화낼 줄도 알고 슬프면 울 줄도 알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 변화라는 거거든. 그 기분이 뭐냐면 목화토금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 많은 사람은 울 때 뭐 엉엉거리고 운다, 뭐 토가 많은 사람은 뭐 흐럭거리고 운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모카토홈스의 기능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카토홈스를 알면 아, 저 인간이 저런 기질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구나. 한결 저 사람이 편해 보여요. 이런 것들이 모카토홈스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도수 높고 차원 높은 공부가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응? 보면 뭐 나는 뭐 심리학이니 철학은 공부는 안 해봤어. 안 해봤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이 범주 안에 나는 있다고 보거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다 오행을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 보는 눈들이 다 틀려져요. 여기 같이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야, 잘 본다. 글자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걸 얼마만큼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연역과 이 귀납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자질과 기질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이제 보면 오행의 이제 상생상극이란 걸 한번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야. 오행의 상생상극이야. 여러분들 왜 정치인들 그런 말 많이 하지? 뭐 상생의 도를 닦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놈들이 뭘 한다고 상생의 도? 아, 이건 아니지. 이거 나중에 지어나가니. 근데 이 상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억지로 상생하고자 상생이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친구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파악이 되면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가 돼요. 아, 얘는 이런 기질이 있지, 나는 이런 기질인데 얘가 나를 생겨주는 사람이다. 또는 내가 얘를 생겨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서 얘기하면 말이 잘 통해. 그럼 서로 손잡고 나오는 거야. 근데 얘하고 나하고 기질이 안 맞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서로 딴 얘기만 하다가 나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이게 오행의 기능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국가적인 기밀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국가 간의 회담을 할 때도 저쪽에 누가 나오느냐, 대표가 누가 나오느냐를 봐가지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분석을 합니다. 다 분석을 해서 얘가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랑 이런 글자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대화를 할 때 너무 다 스무스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의제는 정해져 있겠죠.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억측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이 오행의 어떤 구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시집 장가 갈 때 사주 단자 보낸다 그랬지. 사주 단자 왜 보내겠어? 맞춰보는 거지. 그러니까 맞춰보려고 보내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자 사주 안에 보니까 남자를 잡아먹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남자가 장가 가겠어? 아니 뭐 젊을 때야 뭐 뿅 하고 가가지고 제가 날 잡아먹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장가 가려고 그러잖아. 여자 이쁘기만 하면. 남자가 또 의젓하면 여자도 뭐 간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주 단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가정을 아주 등한시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자.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남자. 그런 사람일수록 먹금합니다. 생기기. 먹금하더만 무슨 말인지 알아? 생활 능력 전혀 없고 진짜 가정의 능력 전혀 없는 남자일수록 모양이 잘생겼다는 거야. 잘생긴 사람들 그 데모하겠다는데. 여기는 사람 없어. 아, 여기는 잘생긴 사람 없지? 수업을 배제시켜야 되겠네. 아니 그 제일 기분 우리 안 선생이 제일 기분 나쁜 짓이잖아.
그리고 또 여자들이 말이야 잘생기고 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원래 간상학적으로 여러분들 부처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부처상 두툼하고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 이목구비가 막 부처상일수록 무슨 상이냐 그러면 부처상일수록 살인상이야. 그러니까 관상에 그런 말이 있어. 여자가 두툼하고 그냥 푸짐하게 생기면, 응? 부처님 보살같이 이렇게 두리둥실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속은 악하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사주단장을 보낼 때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남자 잡아먹는 여자 들어봤지? 잡아먹는 게 뭐예요? 흡혈귀도 아니고. 남자 흡혈귀 맞죠? 드라큘라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 그래. 그게 뭐냐면 그 가면 남자가 기를 못 펴는 여자들이 있어. 기가 세다고. 그러니까 여자 사주 안에 어느 특정한 글자가 많거나 세면 남자가 기를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잡아내려고 옛날에 사주단자를 보내라. 응? 여러분들 여자들 그 할 때 남자 집에서 여자들한테 그 비단을 보내. 왜 보낸 줄 알죠? 비단 받아봤어. 우리 때는 그런 거 받아봤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억울한 눈치야. 옛날에는 남자 집에서 여자 집한테 비단을 보냈어. 왜 보내냐 하면 우리 저 선배는 받아보셨어. 왜 보내냐 하면 일단 옷 사이즈를 재는 거야. 옷 사이즈를 재가지고 이제 그 비단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이제 보내. 그러면 옷을 맞출 때 여자가 어느 부위를 보겠어? 남자들이 볼 때 여자들 어느 부위를 보는 데가 있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비단을 보내는 거예요. 어깨? 가슴 아니에요? 가슴? 아니 남자의 뭘 옷에 가슴 나오냐? 아이고. 남자의 뭘 보냐는 거잖아요. 여자의 뭘? 여자. 남자 집에 여자 집에 비단을 보내는 이유가 옷을 이렇게 옷 사이즈를 재서 보내라고 보내는 거거든. 기럭지. 그래 기럭지인데 무슨 기럭지? 키 키 기럭지? 여기서부터 비단이면 팔 길이를 보려고 비단을 보냈어. 팔 길이. 어깨에서부터 손끝까지. 왜? 팔 길이가 길수록 포용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뭐 짧은 건 아니야. 그러면 무슨 그 고릴라 팔 길이를 재서 보내지. 근데 그런 이제 그 전통이 있었어 옛날에. 이런 게 이제 상대를 왜냐하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단자라는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거야. 요즘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어졌지. 요즘에는 결혼식 가니까 신랑 아버지가 줄에서 하대. 그런 경우도 있어. 신랑 아버지가 줄에서 하고 저것들이 마주보고 노래하고 모양은 좋더만. 근데 하여튼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오행도 같은 이렇게 생해주는 관계가 있어. 아까 잠깐 이제 봤지만, 자, 목이라는 놈이 화를 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목생화. 자, 화는 토를 생해. 그래서 화생토 그래. 토는 금을 생해. 그래서 토생금 그래. 금은 수를 성해. 그래서 금생수 그래. 돌아서 수는 목을 생해서 수생모 그런다는 거야. 응? 이 오행의 가정이 수레바퀴처럼 도는 거야. 계속. 그래서 오행은 순환무변이라 그래. 오행은 계속 돌고 돌아서 끝이 없는 거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목이란 놈은 화를 만든다는 거지. 목은 뭐야? 말 그대로 나무잖아, 나무. 그죠? 나무가 써야지 불이 날 거 아니야. 불을 지필 거 아니야. 그래서 불을 지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목이야. 그러니까 목이 불을 만드는 거야.
불은 토를 만드는 거야. 왜? 나무 같으면 거름이 생기잖아. 재가 생기면 그 재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그치? 땅을 비옥하게 만드니까 흙이 단단해지고 비옥해지는 거야. 그래서 화생토. 자, 흙 속에는 뭐가 나와? 흙 속에는 여러 강물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뭐 석탄도 있고 쇠도 있고 많지. 그래서 바위 덩어리, 쇠, 무슨 이런 어떤 모든 어떤 광물질을 우리가 금이라 그래. 금. 응? 비단 쇠만 금이라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흙은 금을 품고 있다는 거야. 돌도 품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땅 파면 돌 나오지? 그걸 품고 있다. 그래서 토생금이라 그러는 거지. 또 금은 여러분들 물은 어디서 만드는 줄 알아? 바위. 석간수라 그러잖아. 석간수. 여러분들 산에 가면 바위에서 물 나오죠. 이 금이라는 건 내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쇠도 되고 바위도 되고 다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그러고 쇠를 용광로 속에 넣고 막 데우면 뭐가 돼?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라는 거야. 자, 물은 나무로 살리잖아. 그죠? 이게 오행의 상성작용이라는 거야. 응?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뭐가 하나가 없어 봐봐. 하나가 없으면 깝깝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이 없다. 그러면 막 만들어 가다가 나는 뭐야 뭐 할 일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저게 우리가 오행이 다 갖춰져 있는 이유라는 거지. 응? 오늘 여러분들 오행이 서로 상생 과정을 봤어. 한번 여기서 우리 한번 소리 질러서 한번 얘기해보지.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중얼중얼 하고 다녀도 괜찮아. 응? 물 한 잔 갑시다. 들어왔어? 네. 야, 저게 참 묘한 데가 있어. 그전에는 저거 이렇게 안 틀어놓을 때는 그냥 뭐 저거 이제 요즘엔 안 틀면 안 되잖아. 그 요즘엔 말이 재미있는 말이라기보다는 뭐 비교하는 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 옛날에는 막 그냥 뭐 누구도 막 비교하고 막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 이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거지, 그렇지? 문화 때문에. 근데 저게 없으니까 이제 못 오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 저건 꼭 필요하더라고.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제 오행이 이제 생하는 것을 서로 상호를 한번 봤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지. 목, 생, 크게 해. 여기 와서 누가 소리 지른다고 뭐라 그럴 사람 없어. 집에서 여러분들 목생화, 화생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멍하게 쳐다봐. 이상하게 보지만 여기서 하는 거야. 자, 소리 질러고 목생화, 화생, 토생, 금생수, 수생목. 수생목, 목생화, 화생. 근데 왜 수생당 합작근이야? 자, 이거는 영어는 순환 법칙이야. 여러분들 영원한 순환 법칙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에도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 내 글자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사주들이 있어. 이걸 우리가 순식격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히 잘 살아. 응?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격이라는 걸 공부할 때 보면 사주 구성이 어떻다 하는 걸 공부하는데 보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부자는 딱 나타나. 그다음 기한 사람은 딱 나타나.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 기하지 않은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어보는 게 대충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 저 사주에 돈 많아요? 그 다음에 저 사주에 벼슬이 있나요? 저 결혼은 하나요? 노처녀도 꼭 와서 물어봐. 그리고 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있잖아. 그게 보면.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사주에 잘 살고 못 산 거는 내 사주 안에 들어 있어.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지. 그러면 사주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돈 하다가 가는 거야. 아이고 슬프지. 아니 참 그러네. 그런데 돈이 이게 내 사주에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돈이 모일 때가 있어 한 번. 이거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운이란 때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 운이. 근데 돈이란 놈은 꼭 보면 여러분들 절대로 돈은 내 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돈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 착각이야. 남자한테 있어서 돈은 뭐라고? 남자한테 있어서 돈은 마누라들로 봐. 남자는 돈과 마누라를 같이 생각합니다. 사주팔자에 돈과 마누라를 같이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마누라는 한번 결혼하면 영원히 같이 갈 줄 같이? 어떻게 생각해요? 알 수 없죠. 네. 풀어봐야지. 내 사주에 마누라가 없으면 운에서 들어올 때 여자를 만나는 거야. 운에서 들어올 때. 그 운이 딱 끝나면 여자가 어떤 핑계를 대고 나가. 이게 여러분들 사는 거야. 또 남자 사주에는 마누라가 없으면 마누라가 들어오는 때가 있어. 근데 그 때가 없으면 어떻게 돼? 때가 지나면 나가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안 나갈 때가 있잖아. 안 나가지. 그러면 지지고 볶고 살 거 같지? 절대 안 돼. 뭐냐 그러면 꼭 그 급부를 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 못 가서 저 세상으로 가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있지. 저 양반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안 걸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그런 게 내 팔자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이구 무서워. 나 그런 거 알기 전에 그만둘래. 이러고 안 배울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알고 대비하면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의사가 뭐 해? 병을 진단하면 처방을 내려주지. 명리도 처방이 있어. 있는데 의사도 보면 아이고 이제는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명리로서도 아이고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다 파악하는 게 이 오행이라는 놈들한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놈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돼. 응? 자, 한번 볼까? 오행의 상생이라고 돼 있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오행은 오각형으로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렇게 여기가 목이야. 여기가 화고, 여기가 토, 금, 수. 그래서 되게 이런 형태를 띠는 거야. 그래서 요걸 생이라고 그래. 자, 여러분들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펴봐. 왼손 펴봐. 왼손. 되게 선사할 때 왼손 들지. 선사할 때 오른손 들고 선사하는 사람 없지? 오른손 드는 것 같은데. 오른손 들고 선사하는. 원래 선수는 오른손. 오른손으로 해. 네. 그러면 반지는 왼손에 끼지. 네. 왜 왼손에 끼는 거 알지? 왜 왼손에 끼? 오른손에 끼면 걸리죠. 걸리적거리니까 좋은 얘기야. 나 이렇게 똑똑한 걸 처음 알았네. 여러분들 제상에 놓을 때 있잖아. 밥 차릴 때, 국은 어느 쪽에 놔? 오른쪽. 국을 오른쪽에 놓니? 네. 밥은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국을 오른쪽 놓고 밥을 왼쪽에 놓지? 네.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걸리죠. 오른손 잡으니까. 아닐까요? 무지하게 똑똑하네. 밥그릇이 오른쪽에는 다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왼손에 놓는 거야. 그렇죠. 너무 간단하지? 자, 우리가 왼손을 한번 펴보자.
자, 이 엄지손가락은 뭐야 이게? 이게 목이야. 응? 두 번째 손가락은 당연히 화가 되겠지? 세 번째 손가락은 토가 되겠지? 네 번째 손가락은 금이 되겠지? 다섯 번째 손가락은 수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잊어먹지 마. 목, 가, 토, 금, 수야 이게. 이게 순서적으로 쫙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나타나는 게 틀려. 응? 좀 이따 나오겠지만 간단히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 얘기하면 이게 목이 뭐냐 하면 이게 간을 다스리는 기관이야. 간. 응? 화는 뭐다? 심장을 다스리는 기관이에요. 토는 위장을 가리키는. 금은 폐. 수는 신장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이 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이 손 안에 다 있을 거야. 응? 옛날에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 수양대군과 할 때 유자강이라고 나오잖아. 수양대군하고 이제 수양대군을 임금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라고?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야? 한명회잖아. 한명회. 칠삭동이 한명회. 한명회가 당사주의 1인자였어 우리나라. 그래서 당사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당사주라는 게 있어. 굉장히 재밌어.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당사주를 우습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사주를 내가 공부를 옛날에 해보니까 너무 심오해. 이게. 물론 명리보다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좀 비슷한 수준이야. 당사주만 가지고도 여러분도 사주 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사주의 당자가 뭐예요? 이제 당나라 남자예요. 당나라 당자야. 우리 옛날에 왜 저 군인들 싸움 못하는 애들 보고 뭐라 그랬어? 당나라 군대라 그랬잖아. 그래서 당이라는 게 뭐냐면 명리보다 조금 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당사주네. 그런데 실제로 당사주도 굉장히 깊어요. 그 한명회가 그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 때 이거를 다 보고 했다 그러고. 그 한명회보다 조금 늦게 나온 사람이 있어. 유자강이라고 있어. 유자강이가 뭐한 사람인지 알지? 조광조 이렇게. 조광조? 조광조가 왜 나와 거기서? 아니 거기 이렇게 무슨 누구를 조광조의 모험을 받아서 남이 장군이 죽었잖아.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때 내가 졸업한 지 자네들보다 내가 10년 20년 빠른 사람인데 응? 조광조가 왜 나오니 거기에? 그러니까 유자강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만사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했어. 이 다섯 손가락 안에 여러분들의 세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20년이 그 애가 무슨 해입니까? 그러면 손가락 딱 금방 나와. 신기하지? 그거 내가 이제 가르쳐 줄 거야. 나 별거 다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손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목화토금수라는 이 사항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생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행의 상생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사주 안에 보면 많은 특별히 많은 오행이 있어. 특별히 많은 오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가 8글자니까 한 개씩 있더라도 3글자가 남잖아, 그지? 3글자가 남나? 어찌 됐든 간에 목이 많을 수 있고 화가 많을 수가 있고 이제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둘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요 사주 안에 있는 글자 중에서 많은 글자들을 특별히 많은 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 응?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도 우리가 아주 많은 오행과 아주 작은 오행에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오행이 극하는 글자가 뭐냐라는 걸 봐서 그 부위가 아프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목이라는 게 이게 간과 쓸개를 얘기하는 부분이야. 또 신경, 정신신경 분야, 근육 뭐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목이야. 화는 심장, 이런 눈 이런 기관을 담당하는 게 화라는 거야. 토라는 것은 소화기관, 위장 뭐 이런 부분이고, 금이라는 것은 폐, 기관지 하는 이런 이제 호흡기관. 그 다음에 수는 생식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신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오행이 특별히 작은 오행과의 관계를 봐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없는 오행이 뭐 많이 그 사주에 뭐 이렇게 뭘 당하고 있다 했을 때 거기가 나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생이란 생조의 의미라는 거야. 생조는 뭐야? 우리가 그 만들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거를 생조라 그래. 생조. 그래서 의미인이 그 힘이 배가 되는 것으로 근생이면, 근생이라는 게 뭐냐면 붙어 있다는 거야. 같은 오행도 8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목화 토금수라는 것들이 이제 배열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가 있고 여기에 목각이 있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화라는 놈이 목에 대해서 어떤 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화가 있고 여기에 목이 있고 여기에 다른 글자가 있으면 붙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약한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힘이 배가 된다는 거지. 근생이면 작용력이 강하고, 완생이면 원생이면, 원이라는 멀다는 뜻이거든. 멀리서 생해주면 작용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 있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 있지. 이게 옛날에 박 대통령 시대 많이 나왔던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도 서로 생해주는 오행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 생을 받는 오행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야. 굉장히. 근데 내 사주에 불이 어딘가 있는데 주변에 목이 많으면 불은 한 개밖에 없어도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옛날에 그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 하나 있어. 그 내가 이제 말해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이제 글자들이 만약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있었어. 공부 얼마 안 한 친구야. 근데 자네들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 그랬더니 이 글자가 힘을 못 쓰겠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육친이라 그래야지 이게 엄마가 되느냐 뭐 남편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 육친은 이게 만약에 남편이었으면 아유 그 집 남편 그냥 맨날 골골 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빌빌 되겠네요 그래.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여기는 물인데 다 이게 토잖아 이게. 토는 물을 어떻게 해? 극하다는 거거든. 이렇게 응용을 금방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녀석 참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놓고도 물어봐도 맹하고 모르는 사람들 많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상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야.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나는 뭐 내 자리에 뭐가 있고 너는 네 자리에 뭐가 있고 이렇게 다 나타나. 그거 나타나는데 그때 보면 이제 보면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합이 들었네 하고 쳐다보고 그때 되면 더 이뻐 보여. 그게 이 오행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이란 생조의 의미다. 그래. 그래서 이제 명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생해주는 사람. 목에서 화를 생해주죠? 그럼 화는 엄마가 목이야 엄마가. 왜? 나를 낳아줬으니까. 토는 화가 엄마야.
그러면 토가 엄마야.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좋지? 바로 그런 원리야. 생한다는 건 나를 낳아줬다는 우리 엄마라는 얘기야. 응? 자, 그래서 오행의 상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목화, 토, 군, 수의 관계가 서로 생해주는 어떤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의 원리다. 그런 거야. 이 상생의 원리는 붙어 있으면 힘이 더 배가 되고 떨어져 있으면 약간 그 힘이 떨어지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명리는 내 글자를 기준으로 어떤 글자가 나한테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육친의 관계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용어도 익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행에 상색이 있으면 우리가 맨날 좋을 수만 없잖아. 싸움도 한 번씩 해야지. 그지? 사람이 옛말에 그런 말 하지. 싸우면 싸울수록 정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리고 애들은 치고받고 하면서 잘한다 그러지? 그건 다 명리에서 기인된 말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상생이 있으면 상극 현상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자, 이걸로 상생이라는 거예요. 상생은 뭐야? 서로 생해 준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치인들은 상생의 정치를 하자 그러지. 니하고 나하고 서로 살려주는 정치를 하자. 근데 그 뒤에 말은 내가 토를 안 할게.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생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상극이라는 거야. 극. 응? 서로 극한다는 거야. 응? 요 극이 무슨 글자냐 그러면 이겨먹을 극자야. 이겨먹을 극. 내가 너를 이겨먹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겨먹으려면 다툼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그냥 순순하게 그냥 어떻게 하세요 이런 사람 관계는 이런 게 없어. 오행의 관계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주는 게 있으면 서로가 이겨먹으려고 해가지고 상대를 짓밟는 그런 기능이 있어. 그걸 상극이라고. 상극.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늘 같이 가는 거야. 자, 뭐가 있냐면 목에서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목은 나무라 그랬잖아. 목이 나무야. 그러면 나무가 극하는 게 뭘까? 나무가 극하는 게 뭐지? 토. 땅이야, 땅. 여러분들 나무라는 거는 땅을 그 기본으로 삼아서 자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땅에서 뭔가 빨아먹고 살잖아.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목은 토를 극한다 그래. 또 목이 있어야지만 땅이.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 땅이 못 살아. 황폐해져 버리잖아. 그런데 나무란 놈이 자라면서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땅을 막 헤집으니까 소토한다 그래. 헤집으니까 땅들이 굳질 않고 그게 비옥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목극토 그래. 근데 그러면 극하지만 좋은 거잖아. 이제 그 이름이 나와 있지.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자, 목극. 그래서 목극토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목에서 토를 극한다 그래. 자, 그 다음에 토는 나무한테는 극을 당하지만 토라는 놈은 물이라는 놈을 극하는 거야. 왜? 물은 흙을 만나면 스며들어 버리잖아. 그치? 그리고 물을 막아주는 게 제방이잖아. 그래서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이 토가 없으면 망나니가 되는 거야.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볼 때 내 사주에 물이 많아. 물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흘러가는 거잖아. 그치? 그게 예를 들어서 가랑비냐 홍수냐에 따라 또 틀려져. 내 사주에 물이 홍수인데 댐이 없으면 막 나가는 놈이야. 남자는 남자대로 막 나가고 여자는 막 지 맘대로 세상 살고 이런 거거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미정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좋은 현상도 반드시 있는데 단순하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토는 물을 극하는 거예요. 토는 물. 왜?
물이 토에 스며들기 때문에. 응? 그래서 토국수 그런 뭐가 급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 공부 이해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 구기들이 가보면 구기들이 막 토국수 그래. 그러면 수는 또 뭘 극해야 될 거 아니야. 지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거지. 물이란 놈은 불을 끄잖아. 그지? 물이란 놈이 불을 끄는 거야. 그래서 수국화 그러는 거야. 응? 아까 이 극이 뭐야? 내가 이길 극이라 그랬지. 응? 그러니까 목은 토를 이기는 거야. 토는 수를 이기는 거고 수는 화를 이긴다 이 말이야. 우리가 불이 물 없으면 안 꺼지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는 화를 이기고 화는 그러면 화라는 놈은 금을 녹이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단단한 새라 그래도 불을 만나면 녹아버리거든. 그래서 화극금 그러는 거야. 그러면 금은 또 뭐야? 금은 내가 도끼니 칼자루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잖아. 그지? 그래서 금극목 하는 거야. 이런 원리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목화토금수에서 생을 하면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하극금 금극목 이렇게 되는 것을 크게 위치하는 거야. 이게 서로 그 생과 크게 위치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잘 알아둬야 돼. 그래야지만 내 사주 안에 만약에 아까 우리 박민영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목이 무지하게 너무 많아. 목이 너무 많은데 목을 이기는 게 금이잖아. 사주 어딘가 금이 있으면 그 많은 금도 다스릴 수가 있어. 그럼 이놈들이 멋있는 행동을 하는데 목이 많은데 금이 없으면 지 맘대로 세상 살아. 응? 가장 중요한 건 목대로 쓰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서로 극하는 위치로 표현한다 해서 그 밑에 보면 별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면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한다. 그래서 이걸 상극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자고. 자, 이 생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걸 한번 볼까?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머릿속에 들어갔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외우지는 못했어요. 뭐가 좋을까? 이해는 되는데 외우지 못하는 거하고 외웠는데 이해 못하는 거하고 뭐가 좋을까? 외워야죠.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냥 외워야 돼. 여러분들 머리가 IQ가 내가 볼 땐 적어도 3자리 이상 들은 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해가 뭐 다음에 외우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요즘에 간혹가다 내 전화번호도 헷갈리더라고. 여러분들도 들락날락해 요즘에. 그래도 우리가 되게 우리 이름은 안 잊어버리잖아. 자기 이름 잊어먹은 적 있어? 근데 간혹가다 난 요즘에 내 이름도 잊어먹어. 근데 그 내가 이제 본명이 있고 우리가 영명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때만 헷갈릴 때가 있기는 해.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명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이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하면 돼. 자, 사주의 상극을 한번 볼까?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금극목, 화극금, 금극목이라고 해서 지금 그 책에 보면 한자가 이상하게 써져 있죠. 요렇게도 써져 있고 요렇게도 써져 있잖아. 그치? 요렇게도 써는데 요게 다 같은 글자예요. 응? 같은 글자. 요게 이제 이길 극 이런 뜻이야. 내가 상대방을 눌러서 이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극이라는 것이 뭐냐면 충돌이라는 거야. 서로 부딪히는 거야. 그 힘이 약화되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을 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극이라는 현상이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많거나 이럴 때는 그 글자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람도 보면 그냥 그 중구난방 그냥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그 애들 있잖아. 그 애들을 다스리는 게 누구지? 아이들을 다스리는 건 내 처음에 그랬지. 엄마는 자식을 이뻐하면서 키우는 엄마 품속에 자라는 거기 때문에 엄마를 뭐라 그래? 뭐, 그치? 뭐라 말이야. 여기에 무슨 글자라 했어? 양쪽 젖꼭지 있는 모습이라고 했잖아. 아버지는 뭐야? 아이들이 자라려면 아빠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랬어. 옛말에. 아빠의 등을 보고. 이게 뭐냐면 회초리를 양손에 들고 있는 분. 그래서 엄하다 이런 뜻이야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명리에서는 나를 극하는 글자를 뭐라 그러냐면 관이라고 표현해요. 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국토 하면 토의 관이 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극하는 글자의 대상을 우리가 관이라고 표현한다 그랬거든. 관. 그러면 이 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를 제어한다, 나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 화에서 목은 뭐라고? 화에서 목은 뭐라 그랬어? 엄마라 그랬잖아. 엄마. 나를 생해주는 글자는 엄마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걸 우리 명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인수라고 표현을 해. 나중에 이제 가서 공부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화에서 볼 때 목은 우리가 한 글자로 인 그래. 저게 뭐냐면 엄마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그걸 하는 글자는, 나를 극하는 글자는 한마디로 관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야. 관. 요거는 나를 제어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관이라는 글자가 내 사주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많아. 그럼 말도 잘 안 듣고 지 맘대로 살라고 그랬어. 그게 목이 간이냐 화가 간이냐 금이 간이냐에 따라 좀 틀리지. 그지? 틀리게 작용할 수 있지만 특히 여자 사주에 관이 없는 여자들이 보면 지 맘대로 세상을 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관이 없는 여자들이 보면 남한테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왜? 정해진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거야. 남자 역시 관이 없으면 나를 제어하는 글자가 없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러 다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관 사주들이 좀 머리 아프다. 또 자기가 정해진 직장이 없다. 그래서 이 직장 저 직장 막 떠돌아다니는 것도 관이 없는 사주하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극이라는 글자는 꼭 있어야 되겠지? 또 나를 낳아준 사람, 나를 낳아주는 게 뭐냐면 사주 안에 인수라는 글자가 있어야지만 내 사주에 후원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인수가 없으면 후원자가 없는 꼴이지. 그럼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 그럼 얼마나 힘이 들어 우리가. 그지? 우리가 보면 왜 이런 말 하잖아. 혈연단신으로 세상 산단 말이지. 혈연단신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은 편하든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세상을 살아도 인수라는 글자가 없이, 내가 그런 글자가 없으면 내가 그냥 죽어라 하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버섯으로도 깜깜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행의 글자가 다 있으면 이게 병이 나도 서로 같이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병도 빨리 떨고 일어나고, 오행이 다 있으면 엄마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니까 내 편이 있어서 내가 어떤 난국을 타게 하는데 굉장히 쉬운데, 오행이 다 없으면 무언가 하나가 비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관이나 이런 글자가 이제 사람들이 참을성이 있는 거예요.
사물성이 없는 사람들은 관이나 이런 글자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보면 뭐냐 불같이 팍 그냥 지 기분대로 놀고 그냥 뭐 친구들하고도 뭐 하다가 그냥 픽 해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보면 저런 글자들이 없거나 있어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 성격 파악하는 건 단순해요. 내 사주에 어떤 오행이 어떻게 붙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 철학보다 훨씬 쉽지?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면 여길 다니지 왜 학교 다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오행의 균형 배치가 가장 그래서 우리가 음양은 균형이고 오행은 뭐라고? 조화라는 거야.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사람이 첫째 굉장히 무난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부쑥 튀어나오려고 해도 옆에서 잡아주는 거야. 내 기질에서. 야 임마 이럴 땐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를 잡아주는 어떤 기질이 없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부뚝부뚝거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행의 배치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게 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대부분 이제 어디서 딴 데서 공부하다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결함이 있냐 하면 이 기본을 안 가르쳐. 내가 가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면 이게 이제 아는 거에 눈을 떠지는 게 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눈을 뜨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오면 사주 하나 펼쳐놓으면 있잖아. 뭐 그냥 뭐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말 잘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 그러면 안 되거든. 아까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상기들 여기 목요일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30년 차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친구들이야. 나보다 훨씬 돈 잘 벌어. 그 친구들.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막 야단치도 듣고 앉아있는 이유가 뭐야? 에이씨 뭐야 이러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가 월등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알 거는 다 아니까 여기서 기초를 얘기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도노 점수 그 얘기를 처음 했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점호 돈수가 내가 가장 맞다는 얘기야. 차츰 공부하면서 어느 시점 가서 눈을 탁 떠야지 먼저 눈 탁 뜨고 차츰 공부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중시하는 거지. 자, 오늘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은 금생수, 수생목이고 상극은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국목이다 이 말이지. 자, 사주학이란 이런 말이야. 마지막에 보면 사주학이란 오직 간지 오행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이제 요장 넘어가면 조금 지나면 간지라는 걸 배워. 간지. 갑을 병정 무기경신을 많이 들어봤죠? 그 간지오행과 사막, 육합, 극, 충 등에 대한 변화를 오행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거야. 사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사주학이잖아 지금. 명리학이고 사주학인데 사주학이라는 게 뭐다? 간지오행에 갑을병정, 자축인묘하는 이 글자들의 합, 서로 붙어서 합하는 거, 충, 서로 두들겨 패서 등지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변화를 오행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이며 목화 토금수의 오행은 그 관계가 생하고 비하된다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상이고 이게 생이고 이게 극이잖아, 그치? 그럼 비라는 게 있어. 비는 뭐냐면 어깨를 견준다는 뜻인데 목은 목과 비고
화는 화와 비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생각하는 것도 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목과 목이 서로가 내가 만약에 기운이 굉장히 강하면 친구는 이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기운이 굉장히 약할 때 옆에 목이 있으면 그거는 친구야. 그치? 그걸 우리가 비하간가 이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비, 생, 극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오행을 논한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생하고 비하되는 것으로 상생과 상극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니 오행은 각자 고유의 에너지 기의 형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어.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지금. 왜? 뭐 오행, 음양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은 별로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가만 생각하면 그다지 어려운 말도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음양이라는 게 결국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오행이라는 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나 음양과 오행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공유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에 두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글자는 뭐다? 목은 화로 생하고 화는 수로 생하고 화는 토로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로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고 이런 순환 관계. 또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또다시 목을 극하는 이런 극의 순환 관계를 우리 여러분들이 음양오행의 기본으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전철안에서 자꾸 목국토, 토국, 수국, 한걸건, 금금목 이러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또 남들 듣는 데는 또 이상한 사람들 보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읽어보면 자연적으로 눈에 이제 뭔가가 자꾸 띄게 된다. 자, 이제 보면 오행의 상호 생극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평행을 유지하면서 존재할 때가 바람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안에 목화 토금수가 다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되고 서로 상호 간의 생각 그게 조화를 이루면 아주 좋은데 이게 어느 특정한 오행이 강하거나 또는 약하거나 하는 경우에 등의 많은 형태로 나타나서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많을 수 있고 이제 많단 말이야. 즉 오행의 상호작용에는 생극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반생, 반극, 역극 등의 이치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 알아둘 것이 음양은 균형이고 오행은 조화다. 또 목생화하는 상극이 있고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다. 여기하고 지금 이 장에 나오는 반생, 반극, 역극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응? 뭐 이렇게 갈수록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거 같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읽고 또 읽고 자세히 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응?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시험 보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응? 학교에서 보면 쟤 공부 되게 잘해. 뭐 대답 뭐 물어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잘 몰라. 그게 왜냐면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하나 차근차근 내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둬야 돼. 자, 일단 오행의 반생이라는 현상이 있어. 자, 이거는 우리 아까 말한 상생과 상극의 이치. 그런데 분명히 생을 하는데 이게 생이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나쁜 생을 하는 게 있어. 반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게 반대로 이런 뜻이야. 도리어 반대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오행이 생을 하는데 도리어 다시 말해서 나를 생하는 오행이 내가 화면 목이면 나를 생해주는 글자잖아.
그러면 내가 하면 목이 오면 좋은데 내를 생하는 오행의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응?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한번 그거를 이렇게 한번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봅시다. 첫 번째, 목내 수생인데 수다목두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라는 게 뭐냐면 의지한다는 거야. 의지한다. 응? 의지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 있어? 왜 이게 의지한다는 뜻이야. 응? 그러면 목내 수생이라 그랬어. 나무는 물에 의해서 생하잖아, 그지? 수생목 하니까 나무는 물에 의해서 생하는 거야. 그런데 수다목구야. 어? 나무는 물에 의해서 이게 생을 받는데 이게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뜨는 거야. 그치? 응?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잖아. 그죠? 요걸 연, 월, 일, 시라 그래. 이제 사주 뽑는 법이다. 그런데 이 8글자 안에 나라는 글자를 가리키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요 자리야, 이 자리. 어? 여기 있는 글자가 나를 대변하는 글자야. 나머지 글자는 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육친간이야.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고 형제도 되고 뭐 무슨 뭐도 되고 하는 이 자리가 나야. 나 가장 중요한 자리야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 하면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일간, 일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 조금 하면 일간이 뭐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돼. 자연적으로. 아니 여러분들 선배 만나도 당장 그럴걸? 일주가 뭐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왜? 여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들으면 이 사람 기질이 어떻다. 이 사람 성격이 어떻다 하니까 금방 탁 나와.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막 서로 막 내놓고 공부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자기점을 딱 따고 선생이 되잖아. 그러면 사주 내려오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들으면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일간이 뭐예요? 그러면 딱 벌써 쫙 나와. 혼자 살지? 뭐 좋아하지? 어디 아프지?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노출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나를 노출시키지 말라 그래.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서로 노출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서로가 공부가 돼.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게 내가 뭐라 그래. 이게 큰 인연이야. 전생에 여러분들 인연 없으면 절대 이렇게 못 만나. 내가 1기부터 9기까지 있다 그랬잖아. 더러는 실패한 기수도 있지만 1기부터 9기부터까지 보면 그 기수들이 엄청 친해. 형제보다 더 나이는 다 틀려. 그런데도 왜? 너무나 자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 그리고 서로 상담하고 얘기하고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뭐 모르는데 선배 기수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 아니? 대충 가르쳐 줘. 잘 깊이 안 가르쳐 줘. 그렇다고 후배 기수한테 쪽팔리게 물어볼 수 있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맨날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줄 수 있어? 그것도 안 되지. 여기서 나가가지고 공부한 사람들 처음에 한 몇 개월 동안 있잖아. 손님 받을 때 간판 걸어놓고 손님 받을 때 불안하니까 손님 오면 나한테 전화하기 바빠. 저기 이런 사람 왔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네가 해 이놈아. 나 요것만 가르쳐 주세요.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아니 그게 이제 비비지하게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가 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지나치게 표현해도 관계없어요. 나니까. 여기에 만약에 목이 있다고 치자 이 말이야. 여기에. 그럼 내가 목이라는 의미거든 내가. 그런데 주변이 전부 다 물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자,
목은 물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해서 자라는데 물이 많으면 나무가 뜨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인데 주변에 물이 많으면 내가 둥둥둥둥 물에 떠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거린 사주고 불황아 사주고 그런 거야. 응? 맨날 집구석에 안 붙어있고 나돌아다니고 뜨내기 짓하고 반푼이 짓하고 이러는 거야. 응? 그러면 나로 생겨주는 글자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 엄밀히 맞아서 엄마가 많다는 거잖아. 엄마가 많다. 그러면 엄마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기능이 뭘까? 마마보이. 게을러요. 게을러. 그래서 우리 사주 보면 얘는 게으르고 나라. 이 사람 남편 간혹 가다 이제 사주 보러 온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 되게 게으르죠. 그러면 아이고 술 한잔 먹으면 하루 종일 자요 인간이든 하고. 그런 거야. 왜? 안 보고 아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기점으로 주변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를 가지고 사주를 응? 자, 그래서 나무는 물에 의해서 생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떠다니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홍수 지면 나무가 어떻게 되지? 떠내려다니잖아. 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나야 돼? 댐이나 무슨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물을 막아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주는 오행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목내 수생의 수다목부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그렇죠. 오늘 한 시간 빨리 어디 음식점 간다면서. 저기 그 거대 식당 예약을 했나?